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국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주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하루 새 730여 명이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의료진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들의 확진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소식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급증세가 꺾일 것이란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 하루였습니다. 731명, 뉴욕주에서 하루 동안 숨진 사람들입니다. That is the largest single day increase. And we talk about numbers, but that's 731 people who we lost. Behind every one of those numbers is an individual, is a family, is a mother, is a father, is a sister, is a brother. 뉴욕주 전체 사망자 수는 5,500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전체 사망자 12,000명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So a lot of pain again today for many New Yorkers, and they're in our thoughts and prayers. 뉴욕주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의사는 물론 환자들을 실어 나르고 있는 소방관들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The hospital doesn't have any beds, and they're using our stretcher to work up the patient, and the patient's on a ventilator at the moment, and I can't get the stretcher back. 더 심각한 건 코로나19가 경찰과 소방관 등 공무원에게도 급속히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뉴욕의 소방관 가운데 이미 5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맨해튼 항구에 정박 중인 미 병원선 컴포트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은 추가 확진자가 없는 만큼 임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해군 병원선인 컴포트호는 현재 코로나19 확진 환자보다는 일반 환자를 중심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용 환자가 아직 수십 명 수준이어서 뉴욕 병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채령입니다. 이번엔 유럽 상황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확산세가 며칠째 수그러든 반면 프랑스에서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편 유럽 국가들의 이동 제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탈리아의 어제 신규 확진자 수는 3천여 명, 지난달 13일 이후 25일 만에 최저치로 이틀 연속 3,000명대 수준입니다. 스페인의 신규 확진자도 일주일째 감소해 어제는 5천여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하루에 확진자가 11,000여 명이 새로 나와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사망자도 역대 최고치인 1,400여 명이 증가해 누적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이미 이동 제한령을 시행 중인 프랑스는 파리 시내에서 낮 시간 야외 운동도 금지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의 이동 제한령 완화 움직임에 세계보건기구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HO 대변인은 너무 일찍 이동 제한을 풀어 바이러스가 재확산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4일부터 소규모 상점을 시작으로 단계적 완화 방침을 밝혔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로 우리 교민 안전도 위협받는 가운데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지역에 있는 대기업의 현지법인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250여 명이 근무하는 건물 전체를 오늘부터 2주 동안 폐쇄하고 직원들은 모두 재택근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하며 마감됐습니다. 뉴욕주의 사망자 증가 소식이 장 막판 악재가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은 한두 달 안에 경제활동이 다시 시작됐으면 한다며 경제 재개 분위기를 살렸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욕 김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국 내 집중 발병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조짐을 보인다는 평가에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 장 막판 상승분을 모두 잃었습니다. 뉴욕주의 사망자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졌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 폭락세까지 겹쳐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산유국들의 긴급 화상회의를 앞두고 석유 감산 합의까지 난관이 많을 것이란 관측이 국제유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반면 스페인 등에서 사망자가 감소세에 있다는 소식 등으로 유럽 증시는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들은 미국 경제 재개 분위기를 띄우는 발언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커드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한두 달 안에 경제활동 재개를 희망하고 내부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희신 재무장관도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일부를 어떻게 다시 열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에 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경제 재개에 따른 안전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바이러스 감염 위험 없이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경제 기능 완전 재개는 어렵다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유행 당시 경제활동 재개에 신중했던 도시의 경제가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강했다며 섣부른 경제 재개로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악화되는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은 겉으로는 안정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인구 1,100만에 이르는 중국 우한에 대한 봉쇄령이 오늘 새벽 해제됐는데요. 외부와 전격적으로 차단된 지 2달 보름 만입니다. 우한 시민들 예전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 우한 시민들이 아침이면 직장에 출근을 하고 또 오후에는 저녁상을 차리기 위해 장을 보는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도심 공원에도 하나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우한 봉쇄령이 오늘 0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1월 23일 이후 2달 보름 만입니다. 기차와 항공편도 정상을 되찾아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올 수 없는 도시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났습니다. 코로나19 발생 넉 달 동안 우한에서 발생한 환자는 5만여 명, 중국 전체 환자의 60%, 사망자 중 77%가 우한에서 나왔습니다. 决定该来武汉的就是决定来武汉了，但是有些人他还是有这样的一个心理压力，觉得武汉暂时不要去的，也有这样的事情。 중국 정부는 우한 봉쇄 해제를 계기로 사태 종식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다음 달 개최될 것으로 보이고 경제 회복에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고 리온양 씨에게 열사 칭호를 수여하는 등 민심 수습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바이러스를 잡아냈더니 우한 사람들을 잡았다.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우한 시민들의 근본적인 질문은 향후 중국 공산당의 명운을 좌우할 것이라는 말이 중국 내에서 들려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보다 구체적인 코로나19의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먼저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방역당국의 발표 이후 늘어난 사망자가 모두 8명으로 지금까지 사망자는 199명입니다. 확진자는 어제 0시 기준이고요. 1,331명입니다. 실제로 격리 중인 환자는 이 가운데 30% 정도인 3,400여 명입니다. 확진자 전날보다 47명 늘었는데요. 이틀째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검역 과정에서 가장 많은 1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이 각각 30% 정도의 확진자가 나와서 비슷해 보이지만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 추이를 살펴봤을 때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수도권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대구, 경북 지역은 지난달 중순부터 확진자 증가폭이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신천지 집단 감염의 영향이 줄고 최근에는 해외 유입 확진자와 병원 감염의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실제로 최근 2주간의 확진자 동향을 살펴보면 해외에서 감염돼서 국내로 들어온 경우가 47%로 대다수입니다. 병원과 요양병원은 29%로 그 다음이고요. 신천지 관련 사태는 1%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이 해외 유입 확진자의 절반 정도는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우려되는 부분이 방역망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감염자가 아직 있다는 점이죠. 어떻습니까? 네, 그나마 현재 해외 입국자의 경우에는 검사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역망의 통제 범위 내에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7.8% 정도고요. 82% 정도는 신천지나 교회 등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10% 가까이는 조사 분류 중으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사례라는 점입니다. 아직도 지역사회 내에 파악되지 않은 감염자가 있다는 뜻인데요. 이런 확진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또다시 대규모 전파가 우려됩니다. 또 불특정 다수가 접촉하는 모임이라든지 장소에서는 감염자 파악이 쉽지 않아서 방역망 통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철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하루 수백 명의 손님들이 드나드는 서울 강남 대형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사실도 뒤늦게 드러나 논란인데요. 서울시와 강남구가 업소 종업원과 출입객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 또 다른 집단 감염에 온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보도에 홍소호 기자입니다. 지난 2일까지 영업을 해왔던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유흥주점입니다. 건물 지하 2개 층에 6인실 규모의 폐쇄된 방 4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서야 이런 사실이 파악된 건 이 여성이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했고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 확진 판정 때까지 집에만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인 지난날 27일 해당 업소에 출근해 약 9시간 동안 근무하며 100여 명과 마주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면 명부를 쓰게 돼 있다. 내가 지금 열이 있나 뭐 해서 이렇게 본인이 쓰게 돼 있어요. 손님은. 그거 합치니까 뭐 한 100. 손님이 한 50명 됐고 나머지가 종업원이에요. 강남보건소에서 다 해주기는 기로 이렇게 했어야 될 거니 전 검사를 다 하라. 감염 경로는 지난달 26일 만난 한 30대 남성 연예인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그룹 슈퍼노바의 멤버 윤학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 판정 받기 전에 뭐 그냥 일본 갔다 와서 이렇게 해서 지인을 만나고 집에 들어갔던 거였고요. 그리고 뭐 차 안에서 뭐 술 한잔 마시고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만나서 얘기하고 다 들어간 거 같아요. 유흥업소 취직은 하진 않았던 거고요. 지난달 24일 일본에서 귀국한 윤학은 이달 1일 서초구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과 같은 집에 사는 같은 업소의 종업원도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아 이 유흥업소를 통한 집단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효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방역 등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 사례는 신속히 고발 조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제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어제 각자 험지로 꼽히는 지역을 방문해서 틈새 표심 공략에 나서는 한편 지지세 굳히기에도 주력했는데요. 상대방 견제도 한층 거칠어졌습니다. 선거운동 현장을 신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당 취약 지역인 서울 강남벨트를 공략했습니다. 종부세 재건축과 관련해서 민원들을 조화를 이루고 적절한 균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보겠습니다. 호남에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등판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목포 시민 여러분이 민주당의 주인이 되달라고 저는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합당을 향한 공세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소설 돈키호테가 생각이 납니다. 황교안 MR을 타고 박형준 시종을 앞에 데리고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오늘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부산 경남을 방문합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어제 처음으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 살리기 관심이 없어요. 문재인 정권은 조국 살리기에만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후보 배우자도 총출동하는 선거전.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하루 만에 오가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어떤 말들이 회자되느냐,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는 심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식의 후회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역시 격해졌습니다. 이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손에 잡히지 않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기름 바른 공 같습니다. 통합당은 오늘 수도권과 충남을 공략합니다. 민생당 지도부는 오늘 주요 지역 기반인 호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합니다. 정의당은 진보정당 지지세가 강한 창원과 울산 선거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미국의 임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안토니오는 코로나19로 최근 일자리를 잃고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리프트에서 운전기사로 일하지만 손님이 없습니다. 현재 은행 잔고도 바닥난 상태입니다. I don't know how to feel right now. I'm definitely lost. I want to be mad, but I can't be mad at anybody. 그레이는 어머니와 함께 일주일에 10여 개의 집을 청소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Probably like a 50% drop, and this is a very drastic drop actually. It feels like we're in the desert because it feels like really tough. 미국 노동력의 거의 4분의 1이 이른바 임시직 경제의 소득을 의존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임시직 일자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연방 정부는 2주일 안에 시민들에게 긴급히 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임시직 노동자들은 당장 살 길이 막막한 실정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직장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텔레워크가 늘고 있습니다. 나가노현 가루이자와 마치의 한 캠핑장. 텔레워크를 위한 환경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해 온라인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텔레워크로 업무를 본 다음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気分が解放される中で仕事をしていただける、そんな体験機会をどんどん増やし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います。 텔레워크가 가능한 차량도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대여를 시작했는데요. 짐칸에 사무실이 들어 있습니다. 책상과 의자는 물론 조명과 에어컨까지 설치돼 있고요. 차량 지붕에는 태양 전지판이 설치돼 있어 이를 통해 충전하기 때문에 시동을 꺼도 쾌적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를 찾는 중국의 청명절도 코로나19로 많이 달라진 양상을 보였습니다. 구이저우성 구이양시에 있는 한 공원 묘지입니다. 성묘 제한으로 성묘하러 온 사람들이 예년과 비교하면 많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我们每年清明节每天基本上要接待15000人次到2万人次，现在我们每天接待的是网上预约是不超过5000人次。 공원 묘지 측은 되도록 인터넷을 통해 고인을 기리도록 권유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성묘를 원한다면 인터넷으로 예약해야 하고 성묘 전 체온 측정은 기본입니다. 爷爷奶奶，你们离开我已经有10几年了，我很想你们。 올 청명절 광둥성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접 성묘를 하기보다는 앱을 통해 이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담은 편지를 고인에게 전하는 일명 문명추도식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내 거리에 인적이 드물어진 남미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갈 곳 없는 노숙인 마르셀로 씨가 거리 수도관을 열어 물을 받습니다. 식수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만 사람들과 접촉이 끊기면서 마르셀로 씨와 같은 노숙인들은 하루하루 배고픔과 싸우고 있습니다. Tenemos el miedo y al hambre. Después lo demás, el coronavirus y todo lo demás, no. 어쩌다 노숙인을 마주치게 되면 사람들은 놀라 피합니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쓰레기통에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나기도 하는데요.
No hay nadie para pedirle ni nada, la gente tiene miedo, no se te quiere acercar, salimos y bueno, revisamos los tachos de basura, lo que encontramos para comer, qué sé yo, comida cocinada, carne.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아무런 위생 보호용품 하나 없이 거리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루 끼니조차 해결할 길 없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노숙인들에게 어디서도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코로나19 치료와 관련된 긍정적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완치자의 혈장을 환자들에게 직접 투여해 코로나19를 치료한 사례가 처음 발표가 되는데요. 또 국립보건연구원은 백신 후보 물질 자체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김도영 기자입니다. 한 달간 치료를 받고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김수연 씨. 이번에는 혈장 기증자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연 씨의 혈장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치료에 이용됐습니다. 완치자의 혈장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료진은 이 혈장을 70대 남성, 60대 여성 2명의 중증 환자에게 직접 투여했습니다. 두 환자 모두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위독한 상태였지만 혈장 치료 이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염증이 진행된 부분이고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썼었고 동시에 이제 회복기 혈장을 기증을 받아서 투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엑스레이가 까맣게 이렇게 호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의료진은 치료 효과가 과장돼서는 안 되지만 일부 중증 환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항체는 이건 갖고 있는 거니까 바로 쓸 수 있다는 장점, 급하게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쓰는 걸 하나 갖고 있자 이런 의미입니다. 문제는 혈장 확보. 완치자들에게서 혈장을 기증받고 확보해둘 수 있는 시스템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회복기 혈장의 확보 또 투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를 할 것입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경쟁에도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1,500여 개 약물이 보관된 냉동고, 치료제를 찾기 위해 연구원들이 밤낮 없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후보 물질, 그다음에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은 어떤 게 가장 최선일까, 어떤 게 가장 좋은 걸까를 골라내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해봐야죠. 국립보건연구원이 백신 후보 물질 자체 제작에 성공했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 6건의 치료제 임상시험이 정부의 허가를 받고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주로 게임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채팅 메신저 프로그램인 디스코드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1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른바 엠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아동 성착취물 사건의 피해 영상도 유통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만 12살 채널 운영자 등 절반이 넘는 8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 황지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모습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하고 성폭력 처벌법,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압수영장이 발부가 된 거예요. 알겠죠? 구속된 이 남성은 대학생으로 채팅 메신저 프로그램인 디스코드에 채널을 만들어 놓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엠번방 또는 박사방 사건 관련 영상이나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도박 사이트로 유인하기 위해 유포했는데 그 대가로 1,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성을 포함해 경찰은 디스코드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채널 운영자 3명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2명은 각각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학생은 올해 1학년, 만 12살 촉법 소년으로 범행을 벌였던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디스코드의 1:1 메시지 기능 등을 이용해 이른바 엠번방, 박사방 사건 관련 영상을 포함한 불법 영상을 거래한 7명을 붙잡았는데 이 가운데 6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친구들끼리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또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고요. 게시판 내에 성착취물들이 일부 공유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다른 디스코드 이용자 86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면서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을 쓴다고 해서 추적을 피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노 보트, 노 퓨처. 선거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선거를 잊은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꼭 선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투표하세요. 여러분,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아이들과 노인들이 행복한,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으세요? 오늘 4월 15일 투표하세요.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4월 10일과 11일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전 신청 없이 사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표자를 뽑으러 갑니다. 꼭 투표하세요. 몹시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조경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건조경보 지역은 대기 중에 실효습도가 25% 이하, 건조주의보 지역은 대기 중에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당분간 이렇다 할 비 소식이 없어 앞으로 건조특보는 더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는 전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따뜻했었는데요. 오늘은 낮에 서울이 15도, 광주가 17도, 대구가 1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에는 쌀쌀해 하루 안에서도 기온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면역력이 좋은 음식 잘 챙겨 드시고요. 옷차림에도 신경 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강원 산지와 충남 내륙 지역은 안개가 짙게 껴 가시거리가 100에서 200m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강원 산지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해안과 남해안 지방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방이 좋음 내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남부지방의 경우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전과 전주가 16도, 대구가 1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안 지방은 내일까지, 남해안은 글피까지 만조때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시기여서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